다리미 패밀리가 단 3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주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미네 집 옥탑방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왔지만 지연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봉이로 인해 듣지 않아도 될 온갖 욕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요. 강주가 약속을 지키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강주에 대한 실망감도 머릿속을 맴맴 돌고 있습니다. 백지연은 침실에서 지승돈도 내쫓고 예전 강주가 쓰던 방에서 태웅과 강주, 지승돈 세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요. 세 사람은 백지연이 청렴경찰서에 고봉이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합니다. 지승돈과 지연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강주가 40억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봉의를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는 일이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지연된다고 충고합니다. 백지연이 원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청렴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100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백지연이 김성훈이 다니고 있는 저축은행에 그가 사채업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백지연의 돈 100억을 유치하기 위해 김성훈을 쫓아냅니다. 사채업자 백곰의 똘마니에서 저축은행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김성훈은 그 세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백지연의 고발로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직업적 성취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김성훈의 위험하고 파렴치한 본성에 불을 지르고 복수를 불러들인 셈이 되었습니다. 김성훈은 다니고 있던 저축은행에서 쫓겨나고 불법 대출 알선으로 30억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30억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훈은 철순 상순과 함께 청렴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100억이 백지연에게 인계될 때 양길순이 남긴 100억을 털어서 해외로 뜨자고 밀항선까지 준비하는데요. 백지연은 김성훈의 복수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너브캐피탈에서 화풀이하다 쫓겨나고 그 분풀이로 저축은행에 가서 김성훈이 사채업자라고 고발한 건데요. 악연의 골을 깊게 하고 위험을 인생 속으로 불러들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주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서강주는 할아버지 백곰이 위험하게 돈을 벌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주는 할아버지도 위험한 돈을 지키려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엄마 백지연에게 너브캐피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건데요. 김성훈 입장에서는 백지연이 김성훈의 합법적인 직업을 잃게 한 거라 김성훈은 백곰이 남긴 100억을 훔치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텐데요. 김성훈은 철순과 상순에게 백지연이 청렴경찰서에서 100억을 인계받은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돈가방을 뺏으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백지연이 아버지 백곰의 유산인 100억과 함께 죽음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훈은 밀항성까지 준비시킨 상황이라 백지연의 100억을 반드시 뺏으려고 할 텐데요. 현재 윤미옥은 고봉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송수진은 철순과 상순의 동선을 추적하고 다리미 고모 이미경을 납치한 정황까지 지하철 역산의 CCTV로 확인하고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수진은 윤미옥과 다른 이유로 너브캐피탈에 철순과 상순을 추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진은 이미경과 다리미 차리미가 물품 보관소 앞 CCTV에 찍힌 것도 확인하고 만득과 길래가 10억을 병원으로 옮긴 것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은 수진은 경찰서장인 윤미옥에게 보고하기 전에 남편인 이무림에게 먼저 알리고 확인할 것 같습니다. 수지와 이무림이 철순과 상순을 미행하면 청렴경찰서에서 백지연이 100억을 넘겨받았을 때 두 사람이 백지연의 100억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걸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백지연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100억을 다 뺏길 상황에서 고봉이의 아들인 이무림과 수지가 그녀를 구하고 100억도 지키면 백지연의 목숨을 구하는 건데요. 백지연이 뭔가 깨달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서강주가 다리미에게 엄마를 설득해 100억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던 희망사항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으로 서로의 마음에 골이 깊이 패인 고봉이와의 화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봉이가 위험에 처한 백지연을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봉이가 세탁물을 갖고 백지연 집 앞에 왔다가 동네 사람들이 백지연에게 던진 홍시와 계란 세례를 봉이가 대신 맞았는데요. 백지연이 고봉이를 청렴 세탁소 사람들을 모두 미워하게 된 이유에는 집안의 남자들 전남편 지승돈과 그의 친아들 차태웅의 봉이에 대한 진심도 모두가 고봉이 편이라는 질투에 휩싸이게 하고 그녀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다리미와 봉인의 가족들은 백지연에게 다 들켰다는 것도 모르고 예전처럼 그녀를 대하려고 더 애를 쓰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백지연은 탈세범으로 국민 욕받이 된 화와 분노를 모두 고봉이와 청렴세탁소 사람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배우자가 다리미네 가족은 열심히 살았고 좋은 사람들이니 강주와 다리미를 반대하지 말라고 하자 백지연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녀는 배우자에게 고봉이가 내 돈 100억을 훔친 도둑이라고 폭로합니다. 놀란 배우자는 세탁소로 달려와 우리 사위까지 범죄자 만들 생각이었냐고 봉이 만대 길래에게 도둑놈의 집이라고 삿대질을 합니다. 봉이는 백지연이 100억 사건의 전말을 알았다는 걸 배우자에게 듣고 충격을 받는데요. 그녀는 백지연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고봉이가 백지연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만 지연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백지연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봉이에게 청렴동을 떠나라고 하고 당신 딸 다리미도 회사 그만 다니고 강주 앞에서 사라지라고 합니다. 봉이가 길바닥에 무릎 꿇고 백지연에게 용서를 비는 걸 다리미와 강주가 다 봤습니다. 다리미는 며칠 동안 강주가 헤어지자고 해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요. 다리미도 백지연 사모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강주가 만나자고 해도 거절합니다. 강주와 다리미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상태에서 엄마 백지연의 분노와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다리미도 엄마가 자신의 눈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의학산에서 돈을 파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지연 사모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득과 길래도 자신들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며느리 봉이가 도둑년 소리 듣고 사는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데요. 만득과 길래가 모든 죄를 다 갖고 떠나겠다고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만득과 길래 어르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고요. 다리미 패밀리가 단 3회를 남겨두고 어떤 결말로 드라마를 완성할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고봉인의 가족이 합법적인 직업을 잃게 한 백지연에게 복수하고 100억까지 뺏어서 해외로 밀항하려던 김성훈 일당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빠진 백지연을 구하고 100억도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리미 패밀리가 로맨틱 돈다발 블랙 코미디인데요. 윤미옥은 경찰서장으로 고봉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 중인데요. 왠지 얄밉습니다. 수지가 화를 내자 고봉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는데요. 의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미가 수술받기 전 보은의 길고양이가 청렴세탁소 앞에 나타난 장면 등이 복선일 것 같은데요. 윤미옥의 고봉이에 대한 수사는 재개되지 않고 종결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미혼모로 혼자 키운 아들 강주와 전남편 지승돈까지 모두 고봉이를 위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더 폭주했던 백지연과 고봉이가 화해하고 헤어졌던 강주와 다리미가 다시 만나는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